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오셔TV가 마련한 멀티클라우드를 위한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와 DR 서비스 활용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인 데이터베이스나 재해복구 DR 서비스 전환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멀티 클라우드 환경 DB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와 DR 서비스 활용을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될 항목과 또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봅니다. 메가존의 오라클 클라우드 팀 기술 영업팀 강창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가존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팀의 기술 영업을 리딩하고 있는 강창성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DB 손해보험, 악사 손해보험, IBM에서 정보계 기간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마이그레이션 컨설턴트, 빅데이터 플랫폼 스페셜리스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메가존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 영업기술 지원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가존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회사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메가존은 2009년도부터 클라우드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부터 247 헬프데스크 지원, 솔루션, 컨설팅 지원 등으로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에 관하여 다년간의 고객 지원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전문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와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축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환경 및 외부 환경까지 대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팀장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례 기반의 클라우드 전환에서는 실제 고객이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후에 클라우드 전환 효과에 있어서 가시적인 비용 절감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이후에 운영 프로세스 등 어떠한 추가적인 IT 및 조직 개편 등의 과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에서는 IT 비즈니스의 코어 서비스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정적인 이관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AI에 대한 기술 및 전략, 그리고 고도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들 중에서는 클라우드 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액티브 스탠바이 안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필요한 매니지드 서비스에 대하여 도입, 적용 및 활용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단위 업무에 대해서만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클라우드 적용을 활용하고자 할 때 좀 더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강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팀장님,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망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인프라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IT 관리자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 성공 사례와 또 도입 효과 그리고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사례로 본 클라우드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클라우드의 주된 사업 용도는 개발 및 테스트, 웹 앱 및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BI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의 기대 효과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IT 자원 활용, 비용 절감, 개발 및 운영 편의성 확대, 백업 및 안정성 확보, IT 성능 개선, 최선 서비스의 신속 도입 등이 있습니다. USB 경우에서는 클라우드 도입 효과로 IT 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14% 이상이 절감되었으며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인프라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AI, 빅데이터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IT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확보하였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효과에서는 작은 단위 업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보다 클라우드 공유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클라우드로 전이하는 것이 좀 더 비용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준비와 개발 그리고 프로비저닝 시간이 단축되는 등 비용 외에 시간, IT 관리 효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USB 사례에서 보면 기존에는 단위 업무별로 운영, 개발, 테스트계를 오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인프라와 라이센스 중복 투자가 많았었고 특히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중복 저장된 로그 데이터의 누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운영계 시스템을 지원하다 보니 IT 서비스에서도 신속한 운영 지원도 어려웠었고요. 특히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라이센스 및 지원 서비스 중지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Move and Improve 마이그레이션 반복론으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할 때 단순히 데이터의 이동이 아닌 기존에 내재된 이슈, 즉 성능, 라이센스 등의 이슈가 해결할 수 있었고 새로운 IT 서비스로의 도입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매년 TCO 대비 2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있어서 이행 단계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운영 분석 평가 항목에서 운영 성능에 대한 SLA 기준 정의, 운영 플랫폼 분석, 업무별 비즈니스 영향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며 마이그레이션 방법 및 전략 계획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부 마이그레이션 계획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와 작업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별 플랫폼별로 최적화된 방안 계획이 나오면 개발, 테스트 환경 준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준비하나 업무별 작업 체크리스트와 작업 스크립트를 이번 단계에서 바로 적용시켜 프로비저닝 단계를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환 이슈, 성능 이슈, 단위 업무 테스트, 연동 테스트 단계로 이행 최적화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오라클의 Move and Improve 마이그레이션 반복론으로 기존 업무 그대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이전 작업에 클라우드 가치를 추가해서 클라우드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기능 및 기술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클라우드 공용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 성공 사례와 그리고 이행 단계별 고려사항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의 그런 효과를 많이 기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그렇다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도구들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네, 새로운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이관하는 빅뱅 방식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단위 프로젝트 운영 방식을 적용하면 프로젝트 멤버의 역량 강화, 업무별로 클라우드 선 적용으로 인한 개선 효과 습득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위 업무를 클라우드에 적용할지 여부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데 인프라 측면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거나 데이터의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이슈가 없고 연관 인터페이스가 적은 업무를 선정하여 먼저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절감 및 업그레이드 부담 없이 항상 최신 상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운영자,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좀 더 핵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업무의 클라우드 이전에 대해서 총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있어서 적절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툴을 전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한 전환과 리스크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의 골든 게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통합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배치성으로 전송하는 오라클 데이터 인티그레이터, 오라클 데이터 퀄리티,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찾아내어 복제해주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골든 게이트는 실시간 데이터 통합에 대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툴 도입으로 반복적인 작업들을 안정적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프로비저닝, 튜닝,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대한 가시적인 진행 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성능 및 이슈 탐지가 훨씬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이전 전략과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툴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 IT의 주요 과제가 비용 절감에서 인처성과 유연성 확보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략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A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중요성은 예전에도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정말 중요한 선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복잡한 기준의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에는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 변경을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기술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s is 아키텍처에서 to be 아키텍처로 이행함에 따라 기존 기술을 유지, 대체할지 그리고 표준화된 클라우드 적용 기술 패턴을 어느 IT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행에 있어서 공통 클라우드 플랫폼 구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서비스 등 기술 표준화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반복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표준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패턴을 미리 공유화하고 이를 적용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했던 as is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있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클라우드 기술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 또는 비용 절감의 이유로 라이센스 대체와 유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오픈소스 플랫폼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표준 기술 패턴 가이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닉스 계열은 U2L로 전환 가이드가 필요하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상위 윈도우즈로 업그레이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인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브랜드 변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의견과 이번 기회에 상용 DB에서 포스트그레SQL 같은 오픈소스 DB로 대체하자는 요청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CentOS, 레드햇 등
기존 OS를 많이 요청하는데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전용 OS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리눅스 운영체제가 클라우드의 인프라의 탄력적인 운영 및 온라인 패치 등의 기능을 제공하므로 다른 리눅스 OS보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사용 요금 이외에 별도의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은 없습니다. 네,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DB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고려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마다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수행 작업 때 사전 분석 작업에는 다양한 as-is 인프라를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패턴화하여 미리 플랫폼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량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백업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 백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 병렬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전송 패턴은 데이터베이스 간의 실시간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제로 다운타임 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패턴은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성하며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전 제작된 이미지로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에는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툴을 적극 활용하여 좀 더 마이그레이션 이행 작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에 기존 VM 환경을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수행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고객이 이미 IT 자산으로 VM 이미지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입니다.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KVM, 오라클 VM을 스냅샷 또는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워크로드와 함께 이미 구매한 연구 라이센스를 클라우드로 가져오기에 최적화된 방안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지원 모드는 에뮬레이터 모드, 가상화 모드, 네이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 모드는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만약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가상화 모드로 이미지를 복제하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모드는 인스턴스별로 맞춤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에 기반한 이슈가 있을 때 네트워크 모드로 클라우드 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서버,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오라클 클라우드의 베어메탈로 그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버의 부트 볼륨 이전과 클라우드 리전 간의 이미지 복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기술 기반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의 VM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이전한 다음에 개발 테스트 환경으로 중첩 구성을 합니다. 이후에 오라클 클라우드 내에 별도로 구성된 네트워크 영역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분리하여 특히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이아스 기반에서 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VM 이미지로 개발계, 테스트계 및 백업, 복구 서비스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클라우드의 인스턴스 사양을 인텔, AMD 그리고 다양한 코어와 메모리 구성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백업 복구 시스템을 고객사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의 표준 클라우드 템플릿을 활용하여 업무별 클라우드 템플릿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접근 권한 및 관리 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른 네트워크 구간을 구성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업무별로 사전에 정의한
예를 들어 모바일 이노베이션 표준 플랫폼, 빅데이터 및 분석 표준 플랫폼, API 표준 플랫폼, IoT 표준 플랫폼을 구성하여 온프레미스의 인프라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합하여 빠르게 클라우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API 서비스 등으로 어플리케이션 패턴으로도 기존의 기술 활용에 추가하여 새로운 서비스 조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오라클 클라우드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사전에 배포한 표준 템플릿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클라우드의 업무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가용성은 물론 성능과 관리 영역까지 SLA 보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상 정책으로는 가용성 95% 미만의 SLA에 대해서도 최대 100% 서비스 크레딧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99%보다 더 높은 고가용성, 성능,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가용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표준 템플릿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하나의 어빌리비티 영역에 3개의 폴트 도메인을 구성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및 관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스를 이용한 다수의 도메인을 구성하여 운영자 수준에서의 고가용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VM 추가 없는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또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에 대한 방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개의 업무를 어떤 시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온프레미스 업무를 클라우드 이전 시에 가트너가 2011년에 개략적으로 설명한 5R 기반으로 클라우드 6R 마이그레이션 접근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리메인, 리호스팅, 리플리스, 리플랫폼,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리플렉팅, 그 다음에 리팩터링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이그레이션 변동 이슈가 적은 클라우드 이전이 쉬운 업무를 선정하여 단기간 6주에서 10주 동안에 해당 업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팀 멤버의 역량 강화 및 클라우드 공통 아키텍처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 클라우드 이전에는 업무 전환 이슈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공통 클라우드 관련 이슈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여 운영 비용 감소 및 업무의 단순화를 경험하고 이 경험을 타 업무의 마이그레이션에 적용할 때 보다 강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은 어떤 기업마다 다르게 아니면 혹시 어떤 업무마다 어떤 특정한 가이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데이터베이스의 정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은 서비스 운영 레벨에 따라서 무중단 방식 또는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일반적으로 오라클, SQL 서버 등의 데이터베이스 벤더마다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골든게이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 펌프, 알멘, 액티브 데이터 가드 등이 있습니다. SQL 서버에서도 SQL 서버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등으로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으며 SQL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SQL 서버 리플리케이션으로 동기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소스 DB와 타겟 DB가 다른 경우에는
오라클 골든 게이트 또는 서드 파티에서 제공해주는 통합 솔루션으로 효과적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운타임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를 클라우드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이슈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s-is 환경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최신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구호 버전인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버전 특징상 2단계 이상의 업그레이드 방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타입 속성 및 다른 이름의 SQL 함수, 파라미터 변수 처리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테스트 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더라도 쿼리 플랜 및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설정 등의 성능 이슈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검증 때 관련 체크 검증도 같이 수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런데 기업들 중에서는 미들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들웨어의 마이그레이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미들웨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들웨어 전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환보다는 미들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은 듯 합니다. 전환 원칙을 보면 사이트 라이센스 보유 여부 등 라이센스, 와스 의존성,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운영비는 어떻게 이기종 특히 오픈소스 와스로 전환 여부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와스 전환 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연동과 JDK 관련 소스 코드 수정 여부를 같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로 IBM 웹스피어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서버에서는 정적 컨텐츠는 단순 복사하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하드 코딩에 따른 소스 변경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와스 버전을 선정하고 배포할 어플리케이션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JDK 버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선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리션 변환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연동 인터페이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와 타 클라우드가의 벤더의 구성으로 더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패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와스와 오라클 클라우드의 멀티 클라우드 간의 업무별 분산 배치, 멀티 클라우드별 워크로드 분산 배치, 멀티 클라우드 간의 워크로드 밸런싱, 멀티 클라우드별 재복구 시스템 구성 등으로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단일 클라우드의 운영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벤더 간의 중복 리스트 투자가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성할 때 전용성 공급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허브 연결 서비스와 버추얼 라우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라클과 AWS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연결하고 클라우드 관리 콘솔을 통해 연동된 회선 정보, 스위치 사용량과 가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구성은 일정 트랜잭션 처리량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며 사용자 입장에서 응답 시간 차이를 체감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업무별로 어떻게 구성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연동에 대한 특장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100%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축하는 경우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여 설계하여 인프라 구성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사를 혼용하여 각자의 장점을 살려 최적의 비용과 최적의 성능을 고려한 멀티 클라우드 구성안이 있을 수 있는데, 멀티 클라우드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 전용선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연동하므로 클라우드 벤더마다 특장점을 모두 확보 가능하며, 적용 대상으로는 업무 캠페인 등 대량 트랜잭션 대응이 필요할 때 오라클 DB의 통합 운영을 기반으로 BTC몰, ERP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멀티 클라우드 간 DR 구성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의 연동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클라우드 DR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DR 서비스의 경우는 시스템 장애나 그리고 침해 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기업의 인프라 전환 시에는 필요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클라우드에서의 DR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주제로 클라우드 DR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해킹 등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데이터 센터 및 기업의 IT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대체하거나 복구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DR 센터는 지진, 화재, 홍수, 대규모 정전 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사업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해주는 안정장치입니다. 기존 메인 센터에서 데이터가 소실되더라도 사전에 마련된 DR 센터를 통해 업무가 요속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단순 백업 차원의 데이터 복구가 아닌 비즈니스 복구가 DR 센터의 지향점입니다. 또 같은 DR 센터라도 얼마나 최신 상태로 얼마나 빨리 원상복구 시키냐가 기술력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의 리전 데이터 센터에서 인프라를 2중, 3중으로 구성하는 환경을 활용하여 이전 내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오라클 DR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DR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안은 온프라미스와 DR을 오라클 클라우드로 선택하는 방안, 오라클 클라우드를 주 운영 센터로 하면서 DR 역시 클라우드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하드웨어 및 인프라는 아키텍처 수준의 이중화를 지원하며 구성 아키텍처와 사용 DR 솔루션은 유사합니다. 단지 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 시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 온프라미스와 오라클 클라우드로 DR 센터 구성 시에는 KT 같은 전용선이나 VPN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오라클 클라우드로 운영 DR 센터를 동시에 구성 시에는 리전 간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회사에서는 서울 리전과 도쿄 리전으로 오라클 ERP, 하이페리온, OB 솔루션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가드를 이용한 복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대비 시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DR 서비스는 장애에 대비한 측면이 강했는데, 지금은 운영 서비스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DR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로 따로 구축하려고 하면 UPS, 항원 학습기, 서버에 대한 스펙 산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러 가지 확인해 봐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인프라로 DR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부수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버 스펙 산정에 대해서도 좀 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클라우드 인프라로 DR 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고객은 DR 센터 그 자체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노력보다 DR 센터를 어떻게 운영 서비스와 연동하여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이전은 서울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 리전 간의 거리는 약 90km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DR을 구성하는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반 시스템, 중요 시스템, 미션 크리티컬한 핵심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시스템은 ERP 등 기간 시스템을 말하며 중요 시스템은 대고객 서비스 등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 지원 업무 시스템별로 각각의 장애복구 완료 시간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다르게 구성하는 이유는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게 하는 실시간 복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운영 비용이 일반 시스템 DR 운영 비용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한 재복구 방안은 데이터 유실 없는 실시간 복제 어플리케이션, 무정지 등을 구현할 수 있어서 DR 사이트의 DB는 실시간 조회, 통계, 분석, 리포팅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네, 다양한 클라우드 DR 서비스와 기대 효과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DR 서비스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아키텍처와 환경 및 동기화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온프레미스와 오라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DR 구축 시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서버군은 프론트엔드 동기화 방식,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 가드, 오라클 골든 게이트 활용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내에서 수용이 안 돼서 리눅스 변환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프레미스의 단독 서버 가상 서버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로 전환하며 온프레미스의 VM웨어는 클라우드의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에서는 하드웨어 기반 복제 방식은 클라우드에서는 적용이 어려워서 호스트 기반 스토리지로 복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패스트 커넥이라는 전용 회선을 사용하여 인터넷 기반 연결 대비 더 높은 대역폭 옵션과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1G, 10G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커넥트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과금이 없으며 네트워크 성능에 대해서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와는 차별화된 특장점으로 네트워크 관련 SLA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보상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 과금 체계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오라클 클라우드는 아웃바운드는 월 10바이트는 무료이며 리전 간의 전송 비용도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VPN 연결 방식은 퍼블릭 인터넷 환경에서 가상 사설망 기술을 이용하여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한 동기화 및 백업 복구 시나리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서비스를 서버 최소 사이즈로 인스턴스로 구성. 2. 주요 서버 최소 수량으로 인스턴스를 구성. 3. 주기적인 사이트 페일오버 테스트. 4. 제일 시 백업용 서버 사이즈 증설. 5. 로드 밸런서로 주요 서버 인스턴스 수량 증설. 6. DNS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로 DR을 구성하게 된다면
클라우드 자원 최적화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대상 서버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DR을 구축하지 못한 시스템의 DR 구축 또는 저비용 백업으로 복구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구축이 클라우드 DR의 주요 특징입니다. 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의 DR 구축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기업은 인프라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경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DR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클라우드와 그 온프레미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DR 구축 요구를 모두 반영한 DR 아키텍처 구성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이중화 또는 소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장기 보관 및 복구를 위한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백업으로 지원하고 추가해서 운영 클라우드에서 DR 클라우드로의 백업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중화 실시간 복제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두 개의 센터를 대상으로 한 DR 구성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운영 서버군을 베어메탈과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주요 서비스 시스템군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활용하여 DR을 구성하였고 베어메탈은 파일 시스템 복사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DR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함으로 RAC 서비스를 DR 구성을 했으며 재복구 시간도 기존의 72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 예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R 시스템에 대해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팀장님께 설명해 주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과 그리고 재복구 시스템을 고객이 모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인 MSP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알아야 할 MSP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필요한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업무별로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의 영역이 AI, 빅데이터 기반의 공통 플랫폼 클라우드, 기관계, 정보계, 채널계를 포함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같이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오라클, AWS, 애저 등을 같이 운영하는 멀티 클라우드로 점점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사항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성과 지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MSP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MSP 필요성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안은 회사 내에서 클라우드 전문 조직과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담당, 운영하는 서비스 조직을 보유하는 것이겠지만 클라우드의 정의상에는 자산의 보유보다는 이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운영 개발 역량과 서비스를 모두 획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 MSP 업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성공적인 관리를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사의 SLA 정책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소스를 사용할 때는 비용에 대한 재무적 KPI, 클라우드 네트워크 연결 등에 관련된 보안 및 네트워크 KP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성능 지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성능 KPI, 클라우드 리소스 구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정 준수에 대한 규정 준수 KPI를 설정하고 회사에 맞는 SEA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가용성 측면, 성능 관리 효율성 측면으로 SEA를 영시적으로 그리고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높은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HA 구성 또는 DR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SLA 수준보다 더 높은 가용성이 필요한 경우 이중화 구성 방식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운영 품질을 확보합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의 하나의 리전에서는 인프라를 2중, 3중으로 폴트 도메인을 구성하여 장애에 대처하고 있고, 이를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할 때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책임 공유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운영과 사용에 대해서 클라우드 공급자가 책임을 가지나, 클라우드 활용 측면에서는 사용자도 더 아는 것만큼 더 잘 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별로 11개의 고려 항목이 있는데, 이는 항목별로 꼭 관리 수준을 설정하고 운영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 자원 활용성으로는 사용자의 요구 및 일시적 증가에 따라 자원의 동적인 할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IT 유연성으로 다양한 인프라 구성 환경에 대해서도 수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SP 정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IT 운영 전반의 모든 활동 및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화되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수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개발, 정의, 제공 등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략과 디자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행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하면서 점점 더 서비스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의 감가상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MSP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SP는 클라우드를 잘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장과 분석 영역을 별도였던 온프라이스 장벽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데이터의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부가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합니다. 즉, MSP 운영에 대한 운영체계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운영 정책 및 운영 프로세스 정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결 및 서비스 생명주기 관리를 비롯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능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기업이 알아야 할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객사를 위한 클라우드 운영 정책과 또 운영 프로세스 및 서비스 운영 역량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사의 클라우드 운영 정책 및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정책, 시스템 가용성 확보, 재난 복구 서비스 정책, 서비스 변경, 지원 관리 등의 자사만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사 운영 정책 및 운영 프로세스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 프로세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갈만한 신운영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요청 절차는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한 요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S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결 및 서비스 생명주기 관리를 비롯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강창성 팀장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 사례를 참고로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 전환에 있어서 사용자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확장 또는 가격적인 면을 먼저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만의 친숙한 AI, 빅데이터 플랫폼, 데브옵스 등 기존의 운영 전략과는 다른 신기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확장과 가격으로 보기엔 당장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을 잘 사용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와 신기술 적용 측면에 대한 가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클라우드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솔루션, 예를 들어 파스, 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 외에 온프레미스에 먼저 적용되어 있는 보안, 자산 관리 또는 하드웨어에 특화되어 있는 디바이스 등 온프레미스 기반 솔루션 업체들이 클라우드 포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업계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솔루션 업체에 강하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클라우드 전환 시 가장 용이한 업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단위 업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다른 업무 솔루션과의 인터페이스, 연계성이 많으면 고려 항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 업무 중에서도 특정 시간 동안 사용량이 증가하는 고성능 컴퓨팅, HPC나 스케일 아웃이 필요한 업무가 클라우드 적용과 사용에 유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라클 클라우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의 오라클 DB와 솔루션에 익숙한 사용자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등의 플랫폼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싶은 경우 DB 소스 변환 없이 사용 가능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 시 소스 변경 등의 작업 대신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어 타 클라우드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인프라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인프라 비용 산정에 있어서 적절한 평가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프라미스 인프라 평균 사용량, 최소 사용량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1대1 매핑해 버리면 오버스펙 되는 경우가 온프라미스 인프라 사용과 클라우드 사용 간의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타 클라우드 리소스보다 유리한 젠2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어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경쟁 업체보다 유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클라우드 DR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별로 클라우드로 전환 시 서비스의 다운과 복구 타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DR로 구축된 영역에 대한 중복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DR에 있는 DB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운영 환경의 데이터와 거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것인지, 시간의 갭이 있어도 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오라클 라이선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더 추가로 구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케이스별로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온프라미스에서 사용 중인 라이센스를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타 클라우드인 경우 추가로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BYOD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ULA 계약도 클라우드 비용 절감에 적용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LA 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을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추가 비용 없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요. 비용 효율성 효과를 위해 멀티 클라우드 구성을 하는 전략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멀티 클라우드 구성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에 그 운영자분들, 개발자분들이 좀 이게 클라우드 이전 프로젝트인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인지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타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제한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굳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그 최적화되어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그 애저라든가 AWS로 같이 활용하는 게 있고요. 제가 자료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멀티 클라우드로 구성하고 있는 레퍼런스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멀티 클라우드 AWS와 오라클 구성 시 추가 네트워크 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며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네트워크 비용은 이제 전용선을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허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허브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이전에 그 전용선 라인에 대해서만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요. 허브에서 들어가서 그 허브에서 AWS와 오라클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오라클 사스 서비스의 경우 메가존과 같은 클라우드 센터 선택을 할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책임 공유제의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메가존 같은 클라우드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MSP 서비스에서 보다시피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서비스 리퀘스트 요청하는 SI라든가 셀프 서비스 포탈은 메가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과 그리고 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께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팀장님 끝으로 오늘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그 1시간 동안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제 강의를 듣게 돼서 저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좀 더 지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와 DR 서비스 활용 방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됩니다. 전자신문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